제가 진심으로 우리 기자실 기자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물론 도시철도가 주된 거지만 특히 또 도시철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시민의 중지를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 갈등만을 부각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갈등이 있죠. 근데 그걸 뭐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토론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걸 쭉 봐오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뭐냐면 대전 도시철도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이 하나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부각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불통이다. 이 두 가지를 부각시켰어요. 그래 도시철도만 나오면 들쑥날쑥 불통.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들쑥날쑥이 아닙니다. 들쑥날쑥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진지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부상열차로 한다더니 살짝 모노레일로 바꿨다. 그러다 또 자기 부상열차로 바꾸고 들쑥날쑥한다. 현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바뀌었느냐? 국장도 아니고 제가 직접 담당 차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아니라 협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넘어왔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오늘 현재로는 자기부상열차를 받을 수가 없다. 아직 지금 검토 단계인데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 그러니까 이 검토가 한 달 후에 끝나든 두 달 후에 끝나든 6개월에 끝나든 끝나면 그때 내든지 아니면 지금 내려면 일단 기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모노레일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노레일로 바꾸고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예타가 다 통과돼도 바꿀 수 있다. 지금 대구 같은 데 예타 통과를 그 처음에 기종이 뭐였지? 대구 AGT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로 바꿨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면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건설비 차이도 별로 안 드니까 그것은 그냥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우리와의 이런 어떤 조정이다. 그러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부상열차의 검증이 끝났다기보다도 대구 인천 노선을 이렇게 시험 운행하면서 자기부상열차로 신청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린 겁니다. 자기부상열차.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행정의 미숙이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냈는데 자기부상열차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인정을 하지 않는 기종이니까 이걸 내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내라. 안 하면 모노레일로 바꿔라. 근데 왜 이것을 그걸 놓치면 또 6개월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가 클리어된 뒤에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바꾸고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갈팡질팡인가 저는 그래요. 갈팡질팡이라도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교섭하면서 정말 대전시는 줏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게 본질이냐? 아니면 절차적인 하나의
방법이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통, 글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시민단체하고의 관계예요.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관계도 아니고 언론하고 관계도 아닙니다. 시민단체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를 언론에서는 그 사실을 보도한 것뿐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데 여론조사 할 때마다 대전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빨리 하라. 80% 90% 돼요. 제가 1주년 2주년인가 제가 잘한 일 하니까 도시철도 2호선 추진한 게 잘한 일이다. 시민의 하나의 공감이 이루어졌어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입장을 바꿨어요.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노면이냐 고가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정말 고가를 반대를 했어요. 고가를 반대하면 그러면 노면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입장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노면을 잘못했다. 대전시는 노면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불통행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처음에 노면이 아니라 고가. 처음에 고가는 신청할 때 안이 있어야 되니까 고가를 신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고가를 한 것뿐이지 고가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노면하고 고가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앞으로 토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불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무자는 물론이고 시장이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수없이 주고받고 토론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정 문제는 되게 페이스북에서는 논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논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무슨 주장하면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민간정위원회 했어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고 또 지역 대표는 그 지역의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고. 처음에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보이콧 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왜? 시가 여기 특정한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 못 나오겠다.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참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시철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정말 불통행정을 했는지. 물론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미숙하고 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닌데 큰 줄기를 봐서 과연 무슨 밀실행정을 한 건가. 지금도 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부터 저희가 시민 설명회를 하고 다닙니다. 어제 170명이 참여, 근데 저는 현장 안 갔지만 17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발언한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이 170명의 의견을 들고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170명 의견과 다른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발언하는 사람들은 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만 부각이 되면 또 불통이 나오고 또 갈팡질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적 합의를 정말 살어듬판 걷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리고 갈등보다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하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입장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염시장 임기 내에 도시철도 확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시철도 문제, 이제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저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건설 방식을 제가 정하는데 골치 아파요. 이렇게 정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비판할 것이고, 또 저렇게 정하면 또 이쪽에서 비판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골치 아픈 거 왜 하느냐, 그냥 밀어서 차기에 밀어라.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행사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임기 내에 뭘 좀 정하려고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5월 말까지 이건 정하겠다, 이것도 안 해요. 지금부터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연말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 내년 2월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 5월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목표를 정하면서 제가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9개월 정도면 그 건설 방식은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겠는가. 9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좁혀지면 2년에도 안 좁혀지고 3년에도 안 좁혀질 수 있지 않느냐, 요 정도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지금 축적해 나갑니다. 시민 여러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하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65%예요. 아직도 35%는 지하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면하고 고가의 장단점을 아느냐, 40%밖에 안 돼요. 60%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시민들, 그런 분위기에서 뭐를 결정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더 알리자. 알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엔 지하철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도 안 해요.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하려면 못해요. 포기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20년 30년 후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글쎄 어떻든 우선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하철이면 좋겠다. 근데 지하철이 아니어도 빨리 하자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거 하나 알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가의 장단점이 이거고 노면의 장단점은 이거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답을 안 냅니다. 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오송도 가고 인천도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구도 갑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10월 부족하면 11월, 11월 부족하면 12월 쭉 하면 뭔가 방향이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8개 설명회 끝나면 조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어떻게 올라오고 뭐는 어떻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겠다. 그게 이제 도시철도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 환경 차원에서 최근에 전국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건 때문에 좀 시끌벅적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관계 대전시의 입장이나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어떻게 혜택이
복수 차원에서 이제 가르칠 것인지 이 설명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백지에서 제 의견을 물으면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모든 사람을 똑같이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좀 소득에 따라서 더더욱 뭐 70% 정도를 20만 원 이렇게 주고 70% 중에서 90%를 20만 원 주고 10%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죠. 뭐 이렇게 하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아주 소득이 높은 30% 사람들이 20만 원 안 받아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지에다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공약으로 제시가 됐고 조금 아마 오늘 대통령께서 이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 지금 재원 대책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또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기초 연금이 전부 우리 부담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대개 총액이 어떻고 국비 지방비의 분담이 어떻고라는 대강의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뽑아놨는데 그것을 나중에 전 기자 비롯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지금 이제 대전시가 역점 사업으로 이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님 보실 때 지금 만족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시고요. 또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시장님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펼쳐지는 그 모습을 흥분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활성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평가를 네, 저희가 계획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든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원도심이 지금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중구, 동구, 대덕구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많이 할 때는 한 1,000억 이상도 배정을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도청사 문제 한번 우리가 광주하고 비교해 보세요. 광주가 도청사 이전한 자리가 10년이 지났지만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거기는 8천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아세아 문화센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완공이 되고 그게 가동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뭔가 달라지겠죠. 근데 10년이 된 지금까지 원도심의 공동화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고
광주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도심에 아파트를 줘서 이렇게 인구 유입을 유도했다 그런 시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충남도청사가 이전한 지 이제 거의 뭐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도심이 완전 공동화되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앞으로 도청사는 시민대학 또 9개 대학의 연합교양대학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로 업무가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카이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음향 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거기 스크린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우리 기자분들도 같이 계시고 중구청장 이번 지난 추석 때 10만 명 이상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1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하상가로도 가고 그 옆에 대흥동으로 가고 또 그 다른 지역까지도 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연말까지 그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또 뭐 음향이라든지 뭐 조도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을 통해서 점점 발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도청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뭐 우리가 태미 도서관과 관사촌을 연결해서 문화 전시와 체험과 이런 것들을 공연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쪽에서 대전 요즘까지 연결을 하고 또 지금 예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예술센터까지도 연결해서 하면 뭐 그런 대로 특색 있는 문화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구 쪽은 생활 스포츠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모 사업들이 계속 있죠. 공모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칼국수 축제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구 쪽에도 지금 구청사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문을 열면 꼭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해서 거기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또 이제 은흥적인 거리와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뭐 좀 더디지만 그거하고 꼭 무관한 건 아닙니다. 관련은 있지만 그 진척 사항과 조금 별도로 저희들이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산업단지 하수동에 산업단지가 상소동에 하수동이네요. 하수동이죠. 상소동에는 이제 오토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대덕구도 저희들이 로아스 그 특화 사업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근데 대덕구는 저는 거기가 그 문화
공간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구청과 상의해서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말 극장 하나 번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고, 그다음 뭐 대전역 중심으로 한 뭐 여러 가지 계획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진척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뭐 최소한도 역사가 증축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또 편리성과 이런 것들은 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차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네, 문화일보 김찬입니다. 정치적인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님 뭐 불출마 선언 말하시고 외인덕 아까 농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더 커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염심이라는 이제 언론상의 그 용어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시장님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염심이라는 이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염심 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뭐 정치라든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러 동안 한 20년 가까이 제가 지인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표를 이제 제가 이제 출마를 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해쳐 모여가 될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줄기를 형성해서 이렇게 할지 그건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장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대전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이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훌륭한 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또 제 신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뭐 염심 뭐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그런 걸 부각하거나 그런 동력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죠? 네. 보충 질문.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본인의 행동 반경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게 좀 법적인 현실이고 뭐 어떤 과도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대한 자제하실 텐데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염 시장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상징이 될 수 있는 만한 인물들이 이제 선거 과정이 좀 본격적으로 되면 각종 캠프에 거기에 가세를 한다던가 할 수는 있겠죠. 다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 또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자제하라든지 그런 차원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님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상당히 급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정에
무게가 어떤 뭐 시장님의 3선 이런 목표는 없어진 상황이고 또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마무리 이쪽에 이제 상당히 방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도적 환경 변화를 수용할 만한 어떤 정무라인의 개편 이런 거는 검토하고 계시지 않은지 정라인의 개편이라고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 않은지 저는 이렇게 사람을 잘 안 바꿔요. 누가 좋은 일이 있어서 떠나면 제가 환영을 하는 거지만 사람을 잘 안 바꾸고 설령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뭐좀 충고를 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지 쉽게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무라인이라는 게 뭐 별로 뭐 시에 뭐 별로 없습니다만 개편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명령이 끝났어요. 점심 식사가. 맞습니다. 점심.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바꾸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의미를 부여해서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했던 큰 프로젝트들이 바뀌면서 그냥 일거에 없어지는 사례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축제 같은 건데, 현재 이제 곧 10월달에 하는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몇 해쯤 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안 나가 이제 다음 시장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또 예산이 투입된 이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서는 지속이 돼야, 그래서 지속이 되면서 검증도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바뀌면 일거에 없어질 가능성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축제의 경우를 봤을 때 이걸 좀 지속 가능성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이나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하는 그런 도관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그 누가 와도 이거는 버릴 수 없는 필요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좀 도관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근데 보기에 따라서 과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것을 일거에 없앴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나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두 번 이렇게 전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도 취소하거나 바꾼 적이 없어요. 다만 감사원에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지적된 사업을 2개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사업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시장에 바뀐 모든 게 다 바뀌는가. 오히려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가 취임하니까 조금 그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제가 야단치고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욕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욕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물론 시장의 중심이 됐지만 이 조직이 결정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 예산이 뒷받침이 됐다면 의회는 뭐 형식 논리겠습니다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바꾸면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사실은 제가 이해를 안 들었는데 네. 시의 이해는 아니고 예, 우성구의 이해가 아니라 공구의 이해. 극명하게 있었던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을 경우 부단와인 축제를 이제 그것을 만일 없앨 때는 이제 시민적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서 없애야 될 텐데 정말 그것이 시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서 없어져야 될 운명까지 간다면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푸드 앤 와인 축제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냥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400여 원의 지역 경제 부가가치를 생산했다. 이렇게 합니다만 400억이든 500억이든 300억이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35만 명이 대전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40만 명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즐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와인 축제할 때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 데 가면 그 주인이랑 저 와인 축제 갔다 왔어요 뭐 하면서 그리고 그 와인 축제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거기 저 소믈리에나 막 외국인들이 쫙 와가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 막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면 뭐 된 것 같아요. 쫙 가면 이거 한 잔 드십시오 하고요. 그러면 또 한 잔씩 먹고 다니는 그런 게 그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잖아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많은 볼거리도 있고 부대 행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축제가 됐어요. 와인 축제로는 그동안에 이제 홍콩이 최대 축제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두 개를 비교한 사람이 여기가 더 크다고 그러는데요. 세계 최대 축제가 됐고 뭐 지난번 베를린에 세계적인 그 와인 관련자들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전은 아시아의 와인 수도다. 와인 수도다. 이런 할 만큼 뭐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겠나. 근데 버려야 될 운명이라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